자, 수학하 경우의 수를 시작을 할 건데, 경우의 수를 개념 없이 그냥 문제를, 문제 이거 그냥, 개념 없어도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니까 풀리던데요. 이렇게 풀면은 사실 나중에 가서 어려운 문제를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개념 정리해두는 거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두시고, 여기서 쌤이 쓰는 표현, 개념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개념이라는 거는 일단 사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건.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이벤트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건이라고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거지. 주사위를 던진다. 그럼 우리는 요 사건을 뭐 A 사건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그럼 경우의 수라는 거는 무조건 뭐 자연수겠죠? 그래서 사건 A의 경우의 수라는 거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니까 6가지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왜냐면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6가지잖아. 그지? 그래서 사건이라는 거는 내가 그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경우의 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지수. 그렇게 이 사건과 경우의 수를 종속적인 관계로서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 개념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인데, 합의 법칙은 뭐냐?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있어. 동시성 또는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서 이게 존재를 안 해야 될까? 우리가 합의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사건에서 동시성과 연속성이 존재를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합의 법칙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성과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 A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B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각각 A 사건의 경우의 수는 M가지, 그리고 B 사건에서의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건 A와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러면 두 사건은 지금 동시성과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 M과 N을 더해주는 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합의 법칙, 즉 합사건이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두 경우의 수를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곱의 법칙을 알아볼 건데, 곱의 법칙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합의 법칙은 동시성과 연속성이 존재를 안 했으니까 이번에는 당연히 동시성과 연속성이 존재를 해야겠죠. 둘 다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이때 만족하는 이 동시성과 연속성이 존재하는 사건 A, B가 있다고 할 때 마찬가지겠죠? A를 이루는 경우의 수가 M가지, B를 이루는 경우의 수는 N가지라고 할 때 이번에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 M 곱하기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분류해서 쓸 수만 있다면은 이 경우의 수에서는 크게 문제될 개념이 없습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개념을 유형별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만 필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우리 대표 유형만 좀 풀어봅시다. 자, 1번 보시면은 형준이가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지하철을 타고 갈 때는 3가지고요, 버스를 타고 갈 때는 6가지고요. 그렇다면은 형준이 집이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 댁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요렇게 3가지가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요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경우의 수를 어떻게 나눠야겠어? 지하철을 타고 갈 때의 사건을 우리가 A라고 두고, 버스를 타고 갈 때의 사건을 B라고 두자 이거지? 그렇다면 얘는 합의 사건일까요? 곱의 사건일까요? 당연히 합의 사건이겠죠?
왜냐면 지하철하고 버스를 같이 타고 갈 수는 없잖아. 그지? 동시성과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3 더하기 6을 해주면은 9가 된다. 그러니까 A 사건의 경우의 수와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9가지가 된다. 이렇게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얘들아, 여기 합의 법칙이니까 더해야지. 그렇게 풀면 안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정20면체의 모양의 주사위가 있다. 자,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바닥에 적힌 수를 확인할 때 5의 배수가 되거나 7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시오. 자, 그럼 5의 배수가 되는 사건은 A 사건, 7의 배수가 되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A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죠? A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 그리고 10, 그리고 15, 그리고 20까지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4가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7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B 사건에서는요, 얘는 7, 그리고 14, 21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2가지다 라는 거고. 그러면 이 2가지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줘야겠죠? 왜냐면 5의 배수랑 7의 배수가 같이 존재할 수 없잖아.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거는 공배수 개념인데 최소 공배수가 35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최소 공배수가 35인데 그 35는 여기 범위에서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A 사건과 B 사건을 그냥 더해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뺄 게 없는 거죠. 겹치는 게 없는 거니까. 그래서 6가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7번 봅시다.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 또는 8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일단 6이 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두고 8이 되는 경우의 수는 B라고 둡시다. 자, 그렇다면 A가 되는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써보는 거예요. 던져서. 그럼 뭐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예를 들어서 M 주사위가 있는 거고, 아니다, 미주사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파 주사위 있는 거고 베타 주사위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거래요. 그죠?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A 주사위에 1 나오고 B 주사위에 5 나오고, 또는 A 주사위에 2 나오고, 그리고 알파 주사위에는 2 나오고 베타 주사위에는 4 나오고, 그리고 3 똑같이 3 나오고, 또는 4, 2, 그리고 5, 1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해야겠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A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A 사건이. 그럼 B 사건도 정리를 해볼까요? 더해서 8이 되는 경우의 수니까 1, 7은 안 되잖아. 주사위는 눈금이 6개밖에 없죠. 그래서 2하고 6, 그리고 3, 5, 4, 4, 5, 3, 6, 2. 그럼 여기는 몇 가지예요? 5가지죠. 똑같이. 근데 이 두 사건은 동시성이 아예 없죠. 6과 더해서 6이 되는 거 8이 되는 건 동시성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얘네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답은 얼마? 10가지가 된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0번 보시면 혈액형이 A형인 학생이 9명이고 B형인 학생 6명, O형인 학생 12명과 AB형인 학생이 21명인 반이 있대요. 그랬을 때 전체 학생 중에서 한 명을 택할 때 그 학생의 혈액형이 O형 또는 AB형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시오. 너무 쉽지? O형이 되는 사건은 A 사건, AB형이 되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A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야? O형은 몇 명 있어? 12명이잖아. 그러니까 12가지가 되는 거지. B 사건은 몇 가지인 거죠? 21가지가 되는 거지. AB형이 이렇게 많아? 좀 반이 좀 이상하네. 그래서 또는이기 때문에 얘 또는 얘. 그래서 얘는 경우 동시성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O형이면서 AB형이 어떻게 되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2 더하기 21을 해서 얘는 33가지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죠. 자, 다음 13번 봅시다.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4의 배수 또는 9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50개가 지금 들어있는데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A 사건. 자, 그럼 A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4의 배수는 4 곱하기 1부터 얘들아 어디까지 존재할 수 있어? 4 곱하기
12까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럼 몇 개니? 12개인 거지. 경우의 수가. 그럼 마찬가지로 B사건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9의 배수기 때문에 9 곱하기 1부터 어디까지 가능하니? 9 곱하기 5까지 가능하지? 5, 9, 45니까. 그럼 얘는 5개겠네? 그래서 아까처럼 푼 것처럼 두 사건을 그냥 더해주면은 17개가 나오는데, 17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답을 쓰면 틀려요. 왜? 얘는 지금 동시성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의 배수랑 9의 배수는 아예 동시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둘의 최소 공배수에서는 동시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뭔 얘기냐? 36 4하고 9에서 최소 공배수가 36이죠. 그럼 얘는 둘 다 가능한 거잖아.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둘 다 가능한 경우는 우리가 한 가지를 빼야겠죠. 중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36의 배수, 이 36의 배수를 C사건이라고 두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C사건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17가지 중에서 이 C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의 수를 하나 빼줘야 돼요. 중복되는 걸 빼준다는 느낌이야. 그럼 몇 가지? 16가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16번 보시면 5종류의 과일과 6종류의 접시가 있을 때 과일과 접시를 하나씩 골라 짝을 지어 과일을 접시에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인데,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짝을 지으래요. 짝을 짓는다는 얘기는 우리 엄밀하게 말해서 과일 하나 고르고, 그러니까 과일 고르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지? 동시에 접시를 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합의 법칙이 아닌 거야. 그지? 그러면 왜냐면 동시성이 있는 거잖아. 그지? 내가 과일을 선택한 순간 접시를 고를 때 동시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A사건, 즉 과일을 고르는 경우의 수와 B사건, 접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5가지고 B는 6가지니까 둘이 곱해서 몇 가지다? 30가지가 된다. 왜냐면 동시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19번 보시면, 자, 다섯 가지 종류의 티셔츠, 3가지 종류의 바지, 그리고 4가지 종류의 신발. 그럼 이게 A사건, 뭐 티셔츠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A사건, 그리고 바지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B사건, 그리고 신발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C사건이라고 했을 때, 자, 각각 한 종류씩 고르는 거죠.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봐. 내가 뭐 리바이스 티가 있어. 너무 헷갈린가? 뭐 티 종류 브랜드 뭐 있지? 뭐 아디다스 티, 그리고 나이키 티, 그리고 뭐 또 브랜드 뭐 있냐? 또 뭐 유니클로 티. 예를 든 거야. 5가지는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3가지만 준비를 해서 티셔츠를, 자, 이렇게 3종류의 티셔츠가 있고, 그리고 바지는 뭐 리바이스 바지, 그리고 뭐 그냥 뭐 노브랜드 바지, 보세 바지, 이렇게 2종류가 있다고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오늘 내가 지금 뭐 어디 중요한 데 나갈 거야. 그래서 지금 옷하고 바지를 고를 건데, 자, 내가 만약에 아디다스 티를 골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네 둘의 경우의 수는 지금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죠? 얘를 고르면서 그 다음에 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고배 법칙을 써야 된다 이거야. 둘이 따로 노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동시성이 존재하는 사건인 겁니다. 동시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므로 얘는 고배 법칙을 쓰면 되니까 A사건 경우의 수 5가지, B사건의 경우의 수 3가지, C사건의 경우의 수 4가지니까 전부 다 곱하시면 60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2번도 보시면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첫 번째에는 짝수의 눈이, 두 번째에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와야 된대요. 그럼 첫 번째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사건 A, 그리고 두 번째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사건 B. 자, 그러면 얘네들도 지금 동시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에 나오는 사건이 두 번째에 영향을 주잖아. 그지?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죠. A 사건의 경우의 수는 3가지. B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6의 약수니까 뭐 1, 2, 3, 6 4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A 사건과 B 사건을 우리는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3 곱하기 4를 하시면 되니까 답은 12가지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네.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25번 봅시다. 자, 두 개의 동전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자, 동전인데, 자, 동전은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죠? 동전은 앞뒤가 있어요. 앞뒤. 그지? 앞면과 뒷면이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리고 주사위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냐면 6가지 있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두 개의 동전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지금 던진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도 경우의 수가 발생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만 보더라도 주사위 두 개만 던지더라도 6 곱하기 6인 거 아니야? 왜냐면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동시성이 있기 때문에 6가지 곱하기 6가지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심지어 서로 다른 앞면과 뒷면을 가지는 동전도 2번 던진대. 두 개를 동시에 던진대. 그러면 얘는 경우의 수가 2가지잖아. 그럼 얘는 2 곱하기 2가 앞에 플러스로 붙어야겠죠. 그죠? 전부 다 곱해주시는 게 바로 이 경우의 수의 값인데 전부 다 곱해보면 얼마죠? 12의 제곱이지? 그러면 답이 얼마니? 144가지. 요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28번. 자,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돼 있는데 얘는 쉽게 얘기해서 서로 다른 3개의 항이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3개 항.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에도 지금 서로 다른 3개 항이 똑같이 있죠. 근데 이 중 하나라도 지금 겹치는 게 있습니까? A, B, C, X, Y, Z 이 중에 하나라도 겹치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서로 다른 3가지가 있고 얘도 서로 다른 3가지가 있기 때문에 둘이 동시에 지금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3 곱하기 3을 해서 9가지가 된다 이 얘기지. 항이 전부 다 다르니까 가능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알겠지? 얘는 9가지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31번. 자, 이거 양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요건 되게 중요한데 하나의 유형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자, 양의 약수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뭘 해줘야 되냐? 소인수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소인수분해. 그래서 45가 있으니까 우리 45를 소인수분해 해보자. 그럼 얘는 3 곱하기 15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그럼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 이제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소수들의 거듭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줘야 돼요. 소수들의 거듭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얘는 3의 제곱이 총 몇 개 있는 거냐면 3의 소수를 가진 녀석이 총 3개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에도 5의 소수를 가지는 항이 총 2개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1거듭 제곱이니까 얘는 제곱이고 1씩 더해서 3이 되고 2가 된다 이 뜻이지. 그래서 둘이 곱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답이 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사실 3의 제곱이라는 거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의 제곱 또 3의 1승 그리고 3의 0승 이렇게 총 3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5의 1승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가 이렇게 2가지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 전부 다 지금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가 그래서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쉽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나오는 소수들이 뭐 A의 M승 곱하기 B의 N승 심지어 C의 Q승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소인수분해를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 문제는요 항상 이 거듭 제곱에다가 1씩 다 더해줘라. 그리고 전부 곱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4번 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길은 4가지고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길은 3가지다. 그랬을 때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을 거쳐서 C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시오. 자, 그럼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뭐겠어?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인 거지. 이게 첫 번째 사건인 거야. 그럼 당연히 4가지 길밖에 없으니까 4가지죠. 자, 그럼 두 번째 사건은 뭐죠?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아니야? 그지? 그럼 요거는 당연히 3가지밖에 없겠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1번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와 2번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지금 곱해준다면 그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 12가지가 되는 거죠. 얘도 곱의 법칙이네. 그지? 왜냐면 동시에 일어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럼 37번도 똑같은 유형이긴 한데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사건은 A 지점에서 지금 C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니까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가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의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요, 일단 A에서 B로 가는데 3가지 있죠, 그죠? 요렇게 가는데,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데는 3가지 있지, 그치? 똑같이. 그럼 얘네 둘이 곱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9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근데 두 번째,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죠? A에서 C로 다이렉트? 2가지 있지, 그지? 그럼 얘네 둘이는 곱해줘야 돼? 아니야, 얘들아. 이거는 지금 동시성이 없는 거예요. 얘랑 얘는 동시성이 없어요. 왜냐면 A에서 B로 갔다가 이렇게 C로 가고 있는데 이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니, 그지? 아예 다른 경우의 수죠.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는 동시성, 즉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둘이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11가지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40번 보시면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치지 않고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라는데, 그러면 B 지점을 거치지 않아야 되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다이렉트 하나, 둘. 그러니까 얘는 너무 쉽게 2가지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문제가 나왔는데, 자, x 더하기 4y가 얼마라고 돼 있죠? x 더하기 4y가 20이라고 돼 있단 말이지. 자, 그럼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자연수의 순서쌍을 구해라. 이거는요, 물론 노가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노가다도 있을 수 있는데, 쌤이 추천하는 방법은 y에다가 1씩 넣는 거야. 항상 큰 거 기준이야. 큰 거 기준. 큰 거 기준. 그럼 큰 거 기준으로 지금 개수가 4가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y에다가 먼저 y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x, y의 순서쌍을 우리가 만들어 줄 건데, y에 1부터 넣는다면은 x는 얼마가 돼야 돼? 자동으로 16이 돼야 되죠? 그럼 y에다가 2를 넣는다면은 x는 자동으로 12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y에다가 또 3을 넣으면은 자동으로 x는 8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y에다가 4를 넣는다면은 x는 자동으로 4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y에다가 5를 넣는다면 얘는 0이니까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자연수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5가지밖에 존재할 수 없다. 5가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방정식 3x 더하기 4y 더하기 2z가 지금 11인데 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미 아닌 정수래요. 의미 아닌 정수. 그럼 얘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합의 법칙 또는 곱의 법칙이 아니라 얘는 수형도예요. 이렇게 쌤처럼 순서쌍을 나타내는 과정, 이거를 우리가 수형도라고 하거든요. 수형도. 수형도를 이용해서 푸는 건데, 그럼 이렇게 순서쌍을 쌤이 아까 알려준 방법을 이용해서 가장 개수가 큰 것부터 집어넣는 겁니다. 가장 개수가 큰 게 지금 4잖아. 그지? 여기에다가 의미 아닌 정수. 자, 의미 아닌 정수는 0부터예요. 0부터 자연수인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0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y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0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개수가 큰 게 누구야? 3이지. 그럼 그 다음에 3의 개수가 요거니까 거기다도 0을 집어넣으면 제일 작겠네? 그러면 z는 뭐가 될 수 없죠? 자연수가 될 수가 없죠.
정수가 될 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지? 얘가 2분의 11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y가 0일 때 이번에 x에다 1 넣어보자. 그러면 z가 가능하지? 왜냐면 x에다 1을 넣어주면 2z가 8이 되거든요. 그러면 z가 4가 가능하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순서쌍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럼 y에다 0 넣어주고 이번에 2 넣어볼까? 그럼 2 넣으면 안 되지. 그지? 왜냐면 2분의 5가 될 거거든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0 넣고 x에다가 이번에 3 넣어보자. 그럼 3 넣으면은 2가 되니까 z는 1이 가능하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순서쌍은 이번에 y에다가는 1을 넣어볼 거예요. 그럼 y에다 1을 넣었을 때 x에서 가장 작은 값은 0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가능하니? y가 4니까 넘어가면 2분의 7이 돼야 되는 거지. 얘도 불가능하네. 그 다음 y에다 1 넣어주고 x에다 1 넣어준다면 둘이 더하면 7이죠. 그럼 넘어갔을 때 4니까 z는 2가 될 수 있고 가능하지. 그 다음 마찬가지로 y에다가 1 넣어주고 이번에 x에다 2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불가능하겠죠. 짝수가 안되게 홀수니까 6 더하기 4면은 10이거든요. 그러니까 1이 돼버리기 때문에 z가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럼 불가능하고, 그 다음은 음수니까 안 될 거니까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y가 2일 때, 그럼 y가 2라면은 x가 0부터 넣어보자. 그럼 8이니까 얼마니? 2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돼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y가 2일 때 x가 1이라면은 둘이 더하면 그냥 얼마가 돼버려요? 11이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 z는 0이 돼야 되니까 얘도 될 수 있는 거. 이거 빠뜨리기 쉬운데 얘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나오는 경우의 수가 요거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를 우리가 수형도로 순서쌍을 찾아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형도라는 거는 이렇게 일일이 뭐 노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명확한 기준을 세우면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명확한 기준. 쌤은 어떤 기준을 뒀죠? 얘들아? 쌤은 제일 개수가 큰 것부터 작은 값부터 천천히 넣습니다. 그죠? y가 제일 크니까 그 y의 개수가 4잖아. 그지? 그러니까 0부터 천천히 넣은 거지. 그지? 그 다음에 1 넣고 그 다음에는 2 넣고 3은 불가능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럼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쌍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형도로 차분하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2번 보시면 이렇게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지금 색깔이 지금 5가지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자, 그러면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할 수 있대요.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다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야? 5가지인 거지. 5가지 색깔 다 칠할 수 있잖아. 근데 두 번째 거에도 색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인 거야. 왜? 중복이 지금 허용이 됐잖아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된다니까 얘도 5가지인 거야.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5가지겠지. 그지? 이해됩니까? 그럼 5의 5승이겠네? 왜냐면 얘는 동시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곱해야 되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5의 3승만 5의 4승이 얼마냐면 625거든? 거기다 5를 추가로 곱해 주신다면은 5, 25, 2, 5, 10, 6, 5, 30이니까 3125 요렇게 되겠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근데 중복이 허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게 55번이죠. 자, 색칠을 하는데 중복이 허용이 안 된 겁니다. 왜냐면 각 영역에 한 가지 색만 칠해야 된대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많이 맞닿는 부분 있지, 그지? 제일 많이 겹치는 부분이라고 할게요. 겹치는 부분에다가 부분이 1순위로 칠하는 거야. 얘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A가 제일 많이 겹치잖아. 그럼 A에 가장 먼저 색깔을 칠하는 거야. 그러면 쌤은 A에다가 4가지 색깔을 지금 칠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경우의 수를 써줄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많이 겹치는 게 누구니? C지. 그럼 이 C는 A랑 지금 맞닿고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아, 근데 각 영역에 한 가지 색만 칠한다네? 그리고 이웃한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된대. 그럼 얘네들이 지금 이웃하지, 그지? 그러니까 맞닿는 거지. 그럼 이웃하면 A가 칠한 색을 못 칠하잖아, C가. 쌤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A가 만약에 빨간색을 칠하면
C는 빨간색을 못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거지. 그럼 C에서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되겠네. 그 다음에 뭐 B랑 D랑 맞닿는 개수가 똑같으니까 아무나 해도 되는데, 자, B는 그럼 몇 가지 색 칠할 수 있는 거지? 맞닿는 게 두 개죠. 그럼 얘랑 빨간색 칠하고 얘가 뭐 초록색을 칠했으면은 B는 이 두 가지 색깔을 못 칠하는 거야. 그럼 네 가지 색 중에서 두 가지만 가능한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D인데, 그럼 D는 쌤 한 가지인가요? 아니지. D는 B랑 같은 색깔이 돼도 돼. 왜? 서로 맞닿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마찬가지로 B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C랑 A의 색깔만 아니면 돼. 그럼 두 가지인 거지. 그럼 이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어떻게 해줘? 곱해주는 거죠. 왜냐면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므로 계산해 주시면 48가지 이렇게 답을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색칠하는 경우의 수까지 쭉 푸셔서 60번까지 잘 마무리해 오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어요.